그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실 그 용선 계약에 대해서는요. 운송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서가 있죠. 용선 계약의 당사자는 뭐예요? 선주와 용선자입니다. 선주와 용선자가 갑과 을의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용선 계약서는 공정 계약이에요. 애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운송 협약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계품 운송 계약에서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 불공정 계약이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운송 협약은 원래 그 정기성 계품 운송 계약에서 운송 서류가 발행됐을 때 적용되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운송 협약이 나오면서 운송인들이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에 뭔가를 집어넣어도 뭐예요? 운송 협약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된 거죠. 운송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송인도 싫어하고 은행도 싫어하고 보험회사도 싫어하고 일단 화물에 관계되는 당사자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살아있는 동물, 그 다음에 갑판 적재화물,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는요 운송 중에 그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보세요. 산동물은요 가다가 뒤져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 확 하고 가는 거죠. 맞죠? 그거 누구 책임인데? 운송인 책임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는 뭐예요? 산동물은 화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예요? 화물이 아니니까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뭐가 적용돼요?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요. 이면 약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책임 안짐. 자, 다음에 갑판 적재 화물이요. 자,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화물은 둘 중 하나예요. 요 갑판 위에 쌌던 거 맞죠? 이거를 온 덱 카고라고 하고요. 아니면 선창 안으로 들어가는 언더덱 카고라고 하죠. 어느 쪽이 비싸고 안전할까요? 이거 언더덱 선창이요. 선창. 그 여러분 그 유럽 여행 이제 배낭여행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배를 타고 뭐 배 한 하루 이틀 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어디지?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배를 한 20몇 시간 정도 탄 것 같은데, 자, 돈이 있는 사람은요 우아하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침대 있는 방에서 누워 자죠. 돈 없으면요 뭘 서서 가요? 그 갑판에 누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탈 때도요 그 방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방 배정 안 되고 그냥 휴게실에서 널브러져 가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밤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갑판에 누워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갑판 적재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은 뭐예요? 싸다. 많이 싸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낭여행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하루 정도 맞죠? 단점은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사고가 나서 가라앉았을 때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맞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갑판 적재된 화물부터 갖다 버리죠. 이거를 보험에서 뭐예요? 제티즌 투하라고 하죠. 왜요? 이거 공동훼손이거든요.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선창에 내려가서 선창에 있는 화물을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갑판 적재 화물부터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훼손이죠. 그럼 이제 배가 가라앉고 있어 나 누워 있는데 뭐예요? 선원 이제 나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버리죠. 여러분은 공동훼손이 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거예요. 아마 보험금이 꽤 많이 지급될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갑판 적재 화물 안 좋아해요. 일단 누가 안 좋아하냐면요, 운송인은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에선 뭐예요? 비스비에서도 그렇고 갑판 적재 화물은 화물이 아니다, 즉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죠. 그 보험은요, 보험 약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갑판 적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약을 걸어서 돈을 더 많이 내지 않는 한 뭐예요? 갑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맞죠. 그리고 신용장에서도 뭐예요? 갑판 적재됐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은 은행 안 받습니다. 그 선화증권 안 받아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9페이지 UCP 626조 보시면은요, UCP 600 있죠. 운송 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거나 적재될 것. 갑판에 적재되었다는 뭐예요? 이미 결과죠. 갑판에 적재될 것이다는 뭐예요? 이지의 표현이죠. 앞으로 하겠다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판 적재의 여부가, 갑판 적재 사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맞죠? 이건 좀 이상하죠?
자,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요, 재래 화물 때는 문제가 됐습니다. 재래 화물도 선창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재래 화물은요, 갑판 적재에서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맞죠? 진짜 눈 오면 눈 먹고 비 오면 비 오고 포장되지 아니하는 화물이니까. 하지만 갑판 적재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갑판 적재가 필수인 거 뭐예요? 컨테이너 화물이요. 컨테이너 화물은 뭐예요? 요렇게 7단 8단 쌓고 가는 거죠. 컨테이너의 갑판 선창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갑판 적재가 가능해진 거죠. 왜요? 비 오면 비 다 튕기고 눈 오면 눈 다 튕기고, 맞죠? 배가 가라앉다 7단 8단 쓴 그 컨테이너 타고 올라가서 위부터 하나를 버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뭐예요? 이미 선창 화물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뭐예요? 갑판 적재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헤이그 함부르크 규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갑판 그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산동물도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왜요? 그쯤 됐으면 이제 증기선이 엔간히 많이 발전했을 테니까 뭐요? 뭐 냉장고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동물 가다 안 뒤져요. 이제 동물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자, 내 갑판 적재는 뭐예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관행에 위과하여 갑판 적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갑판 적재 화물을 화물로서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관행에 위과하여 갑판 적재되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컨테이너요. 두 번째가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갑판 적재되고 뚜껑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 전용선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요? 목재요. 목재는요, 사실 너무 가격은 싼데 괜히 크기가 좀 크죠. 애초에 선창이 안 들어가요. 목재는 이렇게 쌓고 가다가 비 맞으면 비 맞는 대로 눈 맞으면 눈 맞는 대로 뭐예요? 목적지 현지에서 뭐예요? 화순환 갖다 버리고 하는 게 낫습니다. 목재를 선창에 운송하는 이 뭐예요? 목재는 갑판 적재하고 목적지에서 판매 가능한 경우에만 그냥 판매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GMQ라고 하죠. Good Merchantable Quality. 지금 그 품질의 결정 방법의 그 뭐죠? 표준품 매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판 적재가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럼 이제 보험 약관도 변경됩니다. 뭐라고요? 갑판 적재는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돈을 더 내지 않는 한 그 보험회사는 갑판 적재 화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단 컨테이너 화물 예외. 맞죠?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요, 어찌됐건 이제 갑판 적재를 다 허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문제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컨테이너 화물은 갑판 적재되는 거 뻔히 아는데요.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컨테이너 화물 갑판 적재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컨테이너 화물은 100% 갑판 적재를 해야 됩니다. 선화증권에 뭐라고 표기할 건데요? 이 있네 뒤에.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 maybe.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다. maybe라고 적을 거예요? 아니죠.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안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뭐예요? 갑판 적재 여부를 애초에 적지 않아요. 왜요? 적으면은 은행 신용장 거래사 안 받거든요. 그리고 적으면은 이제 사실 보험회사도 그러고 다 싫어합니다. 맞죠? 그렇다고 뭐 maybe 아마도 갑판 적재 될 수도 이거 은행원이랑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도요, 갑판 적재 되는 거 뻔히 알아요. 컨테이너 화물은. 그런데 뭐예요? 컨테이너 화물이어서 갑판 적재 됐다라고 선화증권에 적혀 있으면 뭐예요? 거절합니다. 적혀 있잖아. 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아마도 갑판 적재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으면 뭐예요? 약간 장난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안 적. 지금 선화증권에 안 적혀 있잖아. 지금 컨테이너 화물인데 갑판 적재 됐다라고 안 적혀 있죠? 자, 그럼 은행이 수리합니다. 은행은 뭐 반드시 적어야 된다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됩니다. 여기선 이제 운송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적는 거는 기재 누락이거든요. 사실 갑판 적재 여부는 그 화물에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맞죠?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운송인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맞죠? 이런 거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안 적었더니 뭐예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운송인한테 기재 누락으로 다 책임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컨테이너에 갑판 적재 되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일단 신용장 거래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아마도 갑판 적재 될 수도 있다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컨테이너 약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9페이지 보세요. 운송인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갑판상 또는 갑판하, 갑판상이 이제 갑판 적재죠. 갑판하가 이제 선창이죠.
어느 위치에도 실을 권한이 있다. 화물이 갑판에 실렸을 때 운송인은 그 사실을 선화증권 전면에 특별히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갑판 적재를 하든 뭐 선창에 들어가든 우리 마음이다. 갑판 적재했다라고 해서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면책 약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화증권 앞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한 얘기지만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인치로 발생한 거죠. 이거는 법원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뭐예요? 실무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갑판 적재 여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장 방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얘기예요.